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태계와 상호작용의 3단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태계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앞에서 1, 2과를 아마 예나 친구께서 되게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맡을 부분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리고 뒤에 4단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아서 잘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게 생태계라고 하죠. 생태계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비환경적 요소, 그리고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약간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햇빛, 공기, 이런 게 다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울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부분은 약간 이런 동물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에너지와 물질, 탄소와 질소 같은 말이 나오는데, 저도 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과연 잘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부분은 흐름과 순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흐름과 순환 중 이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흐름은 바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고요. 순환은 전체적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얀색이 에너지 흐름이고요. 검정색이 물질의 순환인데, 보시다시피 하얀색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순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경로를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이 3단원은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고, 이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그리고 물질, 제가 아까 말한 탄소와 질소 같은 경우는 순환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그리고 물질의 순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되고, 이게 다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과정을 에너지 흐름, 즉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순환은 물질 A가 물질 B한테 가고, 다시 물질 C가 가고, 물질 D가 되고, 이렇게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순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뒤에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생태 피라미드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막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림을 직접 준비를 해보아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일단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피라미드니까 아예 가장 기초적인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물이 가장 많이 있어야겠죠. 이 초록색은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즉 광합성을 하거나 스스로의 그런 물질 대사를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체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차 소비자입니다.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다음은 2차, 그리고 3차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먹이 사슬의 하위 영양 단계, 즉 생산자부터 상위 영양 단계, 즉 3차 소비자까지 각 영양 단계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사례대로 쌓아 올린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생체량은 무엇이냐?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양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생체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생물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지만 거의 비슷한, 밑에는 많고 위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양뿐만 아니라 개체수, 생체량도 감소함으로 셋 다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그래프를 구분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정말
미세한 차이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가 몇이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생산자부터 3차까지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까지 점점 감소하는 그런 그림을 띠고 있구나. 그걸 바로 생체 피라미드라고 하는구나를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에너지 효율을 이번 기말고사 때 좀 계산하는 문제가 이 에너지 효율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뭐 상대 밀도, 상대 뭐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계산 중에 하나이고 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것도 계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식을 몇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겠죠? 효율 퍼센트는 그러니까 이전 영양 단계 뭐 예를 들어 1차 소비자라고 한다면 그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겠죠. 그게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 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한데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 아까 제가 보여준 거기서도 보셨잖아요. 빛 에너지가 처음 시작이에요. 빛 에너지가 시작이고 얘가 처음에 생산자로 갑니다. 생산자는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생산자가 다시 1차 소비자로 이 에너지가 옮기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죽어서 분해를 하는 그런 계층군이 뭐죠? 바로 분해자죠. 여기로 다 각각 분해자로 에너지가 갑니다. 분해자. 자, 그리고 얘네들이 호흡을 하면서 비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면서 내보내는 것들이 바로 열에너지인데요. 열에너지도 다 열에너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수치가 3021이라고 해볼게요. 3021. 얘가. 그리고 이 전 단계는 생산자는 28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양이.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1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1차를 구할 때는 이 전은 2810이잖아요. 분의 3021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여서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얘는 아주 근사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답은 14.5%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정하는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본다면 아까 제가 이렇게 가져온 그림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빛 에너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처음에 기초가 되는 빛 에너지고 이게 생산자나 뭐 1차나 2차나 3차가 거쳐지게 되면서 화학 에너지, 즉 광합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호흡을 하게 되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즉 한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 흐름,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가진 않잖아요. 이런 한 방향으로 있는 에너지 흐름을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덜 표시를 했는데 점점 여기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가 가고 1차에서 2차가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내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 전 영양 단계가 분모인지 아니면 분자인지 같은 걸 잘 기억을 하셔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흐름과 순환의 차이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